14일 밤 이야기 호민한자 천일야화는 사망오제의 오제 중에서 전욱 고향 제곡 고신 제요 방운입니다. 호민한자는 지식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사망오제의 오제 중에서 전욱 고향입니다. 주감선생과 한돌자는 오늘 또 풍운신선과 문자신선을 모셨습니다. 주감선생, 풍운신선님, 문자신선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황제 헌원에 대하여 공부를 잘 했어요. 노고가 많으셨어요. 문자신선, 주감선생님, 한돌자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사망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하고 중림칠연의 인터뷰만 들어서 좀 아쉽지요? 한돌자, 아쉽기는 하지만 선계의 법도를 따라야 하니까 멀리서 중림칠연의 이야기를 들은 것만 해도 감격스러워요. 주감선생, 그러면 오늘 또 중림칠연의 신선이 사망오제의 신화를 문자신선님이 인터뷰하는 곳으로 바로 가지요. 우리는 또 신선의 두루마기로 가봐있고 풍운신선의 구름을 타고 바람을 일으켜 순식간에 무릉도원으로 왔습니다. 문자신선이 중림칠연의 신선들이 둘러앉아 사망오제의 신화를 인터뷰하는 것을 멀리서 들어보려는 것입니다. 문자신선, 어제처럼 오늘도 나는 중림칠연과 잘 아는 사이이니 오제에 대하여 인터뷰를 할 것입니다. 주감선생님과 한돌자님은 신선들의 눈에 띄지 않게 멀리서 조용히 듣기만 하세요. 풍운신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천기누설인데 저희가 주감선생님과 한돌자님의 소원을 다 풀어드린다고 하고서 모처럼 부탁하신 것을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주감선생과 한돌자님이 중림칠연에게 들키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니 신선들의 눈에 띄지 않게 멀리서 조용히 조심 또 조심하세요. 주감선생, 여기는 어제도 왔던 곳으로 말로만 듣던 바로 그 무릉도원입니다. 기한 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친 한가운데에 있는 널찍한 반석 위에 길게 흰 머리카락과 수염을 늘어뜨린 중림칠연이라고 하는 7분의 신선이 빙 둘러앉아 있습니다. 주감선생, 고향에게 황제는 조부이고 창의는 부이고 전욱 고향이 본인이고 고는 아들이고 우왕은 손자이며 고향씨는 천하를 잘 다스린 명군입니다. 한돌자, 고향씨는 공공과 제의를 놓고 다투었는데 그때 공공의 힘이 넘쳐 불주산에 있던 천주 곧 하늘기둥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기울고 1월 성신은 북서를 향해 운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감선생, 사기에 의하면 전국시대 진나라나 초나라는 모두 그를 자기들의 원조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곡고신, 한돌자, 제곡고신은 황제의 증손입니다. 황제가 증조부이고 원효가 조부이고 교극이 부이고 제곡고신이 본인이고 제요방운이 아들입니다. 원효와 교극은 제위에 오르지 못하였습니다. 주감선생, 제곡고신은 세상에 널리 베풀어 사물을 이롭게 하고 자신의 이로움을 챙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뜻에 따르고 인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보살피고 농사를 장려하였습니다. 한돌자, 제곡고신은 덕이 높고 치우침이 없이 두루 미치니 해와 달이 비추는 곳, 바람과 비가 이르는 곳이면 복종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3. 제요방운 곧 요임금입니다. 주감선생, 제곡고신은 추자씨의 딸을 취해 지를 낳고 진봉씨의 딸을 맞아 방운을 낳았습니다. 제곡이 세상을 떠나자
제지 곧 지임금이 뒤를 이었으나 잘 다스리지 못하자 동생 방운을 세우니 이분이 제요 방운 곧 요임금입니다. 한돌자 요임금은 처음에 도라는 지역에 살다가 당이라는 지역으로 옮겨 살았기 때문에 도당시, 당용 또는 제요도당으로도 부릅니다. 주감선생 사기와 여러 역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요임금은 20살의 왕위에 올라 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요임금의 지세에는 가족들이 화합하고 백관의 직분이 공명정대하여 모든 제후국들이 화목하였습니다. 주감선생 요임금은 희씨와 화씨 일족에게 계절의 구분에 따라 농사의 적기를 가르쳐 주도록 하였습니다. 1년을 365일로 정하고 백관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독단적인 정치를 할 것을 염려하여 궁전 입구에 감간고 곧 감히 간언들이는 북을 달아 경계하도록 하였습니다. 한돌자 요임금의 만년에는 황하가 범람하여 큰 홍수가 났으며 요임금은 이를 다스리기 위하여 곤을 시켜 9년 동안 치수공사를 하게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주감선생 요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70년 가까이 지난 후 요임금은 신하들에게 후계자를 추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신하들은 전후 고향의 후손이자 효성이 지극한 순을 추천하였습니다. 문자신선 요임금은 순에게 아왕과 여영의 두 딸을 시집보내고 여러가지 일을 맡겨 순의 사람됨과 능력을 시험하였으며 3년 후 순을 등용하여 천하의 일을 맡겼습니다. 20년이 지나자 요임금은 순을 섭정 곧 임금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삼고 은거하여 8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돌자 순임금은 요임금과 함께 상고시대의 대표적인 성군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화권에서는 훌륭한 군주를 가리켜 요순과 같다고 찬양하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라의 우왕, 은나라의 탕왕을 합쳐 요순우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뛰어난 군주의 치세를 일컬어 요순시대라 부르기도 합니다. 문자신선 요순시대는 태평성대와 같은 의미의 관용 표현입니다. 요순시대의 태평성대는 중국 역사상 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좋은 예시절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각종 시, 노래, 민요, 상소문 등에서 용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4. 요임금과 왕비 주감선생 문자신선님 요임금에 대하여 재미난 야화가 있다면서요? 문자신선 예, 고대 중국 역사상 가장 살기 좋은 태평성대라는 요순시대의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요임금이 민정을 살피려고 순수길에 나섰습니다. 많은 백성이 길가에 부부하여 왕의 행렬을 맞이하면서 요임금의 선정에 감복하며 존경하고 복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가 뽕밭에서 뽕을 따는 한 처녀가 부복은 고사하고 행렬을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고 열심히 뽕만 따고 있었습니다. 공원신선 요임금의 눈길이 뽕을 따는 처녀에게 머무는가 했더니 어가를 멈춰라. 저기 뽕을 따는 여인은 웬일인고. 왕명에 따라 천지를 흔들던 악대도 음악을 중단하고 요임금의 화려한 행렬이 제자리에 섰습니다. 근위대장은 곧 뽕 따는 처녀를 데리러 갔습니다. 근위대장이 가까이 왔는데도 처녀는 돌아보지도 않고 뽕만 따고 있었습니다. 근위대장은 은근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너는 이 나라 왕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냐? 어가의 행렬에 왜 부응하지 않고 뽕만 따느냐? 하고 크게 꾸짖으니
그때서야 이 처녀는 몸을 돌려 정중히 몽례를 하였습니다. 문자 신선 근위대장은 곧 여임금 앞에 처녀를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는 처녀의 자태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선녀가 아니고선 어떻게 저리도 걷고 매혹적일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 만 백성이 짐을 우러러 경의를 표하고 땅에 부복하여 순종의 뜻을 보이거늘 너는 어쩐 연고로 부복은 고사하고 아예 오불과는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한단 말이냐. 5. 효는 만행의 근본이나이다. 풍운신선 그러자 이 뽕녀의 입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당당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황제폐하 너는 하늘 아래 제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고 제왕의 신하 아닌 자가 없습니다. 동서남북에 신복치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 백성의 어버이에게 부복하는 일만이 경의가 아니고 부모의 뜻에 따라 소임에 충실함이 더 충성스러운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문자신선 여임금이 부모가 무엇이 그리 대단하냐고 물었습니다. 뽕녀는 효는 만행의 근본이며 모든 선행 중에서 으뜸이니 자손은 영구히 부모를 받들어야 하고 모든 선행에서 효를 앞세워야 합니다고 말하였습니다. 군왕이 마땅히 그 모범을 보이셔야 하거늘 어찌 이를 타다려 하시옵니까? 왕은 감탄하여 절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요것 봐라. 날 가르치고 있다. 그거 참 기이하구나. 허허허. 6. 신체의 발부는 부모님의 은사이나이다. 풍운신선 왕은 첫 번째 질문에서 크게 감탄하여 두 번째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얼굴에 난 큰 점이 창피하지 않느냐? 예, 신체의 발부는 하늘이 부모님을 통해 주신 은사이오며 하늘의 뜻은 산나만상을 다스리는 것이옵니다. 어버이신 왕께서 어쩐 연고로 소녀의 검은 점을 말씀하시옵나이까? 폐하께서는 도로서 인간을 다스려야 하고 외양보다는 내면의 진실을 존중해야 하는 줄로 아옵니다. 왕은 더욱 놀라 신하 중에 이런 어질고 현명한 신하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질 정해진 예법을 따라야 하나이다. 문자신선 왕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군왕의 도리를 물었습니다. 예, 군왕은 백성들에게 학문보다는 예를 먼저 가르치시고 스스로 먼저 도리를 따르는 것이 군왕의 도라고 생각하옵니다. 너를 내 왕비로 삼고 싶다. 날 떠나가겠느냐? 뽕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왕께서 그럴 뜻이 있으시면 황실의 질서와 예도에 따라 당연히 먼저 양친의 동의를 구한 다음 혼서를 보내십시오. 예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장 모범이 되는 절차를 준행함이 마땅한 줄 아옵니다.고 하였습니다. 왕은 크게 감탄했습니다. 풍운신선 이 넓은 하늘 아래 누가 감히 왕인 나에게 저렇게 의롭고 올바른 도리를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의인이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꼬. 마음이 여인에게 빠져들니 마치 때맞추어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대지를 적시는 것 같구나. 이 노변의 산문이야말로 여임금이 순행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가 되었습니다. 8. 대궐을 근면검소하게 다스리다. 문자신선 왕은 예법에 따라 청혼을 하고 혼서를 보냈습니다. 만 백성이 우러러 경축하는 혼사일에 왕비의 가마가 왕궁에 도달하던 날 수많은 신하들과 궁녀들이 흥분하며 왕비가 얼마나 대단한 미인일까 궁금증이 불타올랐습니다. 풍운신선 그러나 왕비가 된 뽕녀는 얼마 안 가서 무수한 시종들 앞에서 팔을 둥둥 걷어올리고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궁녀들이 더욱 이상히 여겨 말렸습니다. 왕비는 왕의 아내이다. 내 손으로 진지를 해드리는 게 도리이다.
그래서 왕의 수라상을 준비한 다음에 사치스러운 공녀들의 복장과 경박한 행동을 지적하며 엄격히 다스려 나갔습니다. 오늘부터는 백성들보다 사치하는 자는 그냥 두지 않겠다. 문자 신선. 농어촌의 선량한 여인들보다 더 잘 먹거나 더 게으른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백성들의 어버이신 왕을 섬기는 자들이 백성들보다 예와 도리가 모자라면 어떻게 왕께서 바른 정치를 하실 수 있단 말이냐. 왕비의 엄숙하고 단호한 질책을 받은 궁녀들은 점차 근면검소한 기풍이 진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라의 질서와 도덕이 하루가 다르게 바로서게 되었습니다. 당장 궁중의 법도와 질서가 달라졌습니다. 공직자가 달라지니 백성이 금세 달라져 나라엔 도둑이 없어지고 세상 인심이 어딜 가나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하여 이 위대한 여인이 조선시대의 태평성대를 창조하는 불가사의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풍운신선. 왕으로부터 총부까지 백성은 하나같이 바른 사고와 예의를 지켜 온 천지가 높은 수준의 도덕사회를 이루었습니다. 먼 훗날에 왕비가 돌아가시자 어린 아이에서부터 호백발의 노인들까지 온 나라의 백성들과 왕은 크게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다음 15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화는 사망오제의 오제 중에서 순임금, 제순중화, 유시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훈민한자 천일야화를 이후 초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려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 전문 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훈민한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